보상대책위원회 2024년 제1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주신 해운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장 이동명입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부의한 안건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즉시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여 4월 1일 공고를 하고 오늘 13일 오후 5시에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이르렀습니다. 먼저 김진욱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고문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별도의 개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옆전에 탕정마을을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책 제목이, 제가 오늘 책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큰 태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만큼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가당차는 일이라고 하고 또 어리석다고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청에서 참다 못해서 버스 8대를 가지고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우리 대항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참여해서 또 함께 하셨고 또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던 거기를 또 버스 2대를 동원해서 국토부에 또 갔다 왔답니다. 새벽밥 먹고 새벽에 내려왔답니다. 남의 일일까요? 준비가 되지 못하면 손에 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시피 공항복합도시 여기에 대한 발걸음은 적어도 11월 달에 국토부에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의견도 그래요. 11월 달 정도 되면은 아마 승인 단계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공항하고 전혀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승인이 나야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시가 됩니다. 이번 11월 달에 승인 절차가 마치지면 적어도 실시 설계는 1년 정도 걸립니다. 신공항은 실시 설계와 고시가 되면 똑같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항복합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주택지를 요구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번 연말, 내년 초, 1년 전에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주 대상자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빠르게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의 그 후보자들한테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했고 또 공약으로 또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임시총회에서 2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덕역사 이 설치 공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오늘 채택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김도읍 국회의원에게 당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결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2번째는 생계조합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6월 14일 날 창립총회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저희의 최종의 목적지는 뭐냐? 신공항 때 보상만 받고 이주택지만 받고 그렇게는 우리는 고향을 떠날 수가 없다. 이 공항에 얻어지는 이익금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뛰고 있는 거예요. 세종도 가고 그래서 이 책을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방문기도 썼습니다. 세종은 이미 13년 전에 해냈습니다. 거기에는 공특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 세종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에 많은 공사를 해서 1년에 한 700억, 800억 정도 그 조합에서 일을 합니다. 바로 이깁니다. 공항이 들어섰을 때, 또 공항을 지을 때 우리가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돼. 우리 거 다 내주면서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대항은 챙기지를 못했어요. 빗장을 걸었던 물권조사 그 빗장을 풀었다. 우짤긴데. 이주택지 내 저기 간다면 해주나? 내 안 그럽니까?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신공항특별법 제2조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를 상실하는 자,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고 생활 기반을 상실한 자는 재정착입니다. 재정착. 가덕을 벗어나서는 그게 재정착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정을 오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또 우리 고신명 전 조합장님, 상임 고문님, 그리고 박기한 우리 상임 또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희들이 3만 원 받다가, 지금부터는 10만 원 받습니다만은, 이 출연금입니다. 회비가 아닙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넘어가요. 생계협동조합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낸 사람, 10만 원 낸 사람, 3만 원 낸 사람의 배당이 달라져요. 그렇게 제가 만들 겁니다. 많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재정위원회를 또 구성해 주셔가지고 재정을 또 보충을 했습니다. 우리 배재인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돌 재정위원님, 김현철 우리 재정위원님, 하미아 재정위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운영위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석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조근재 처장님 성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아니, 성원 보고라 했어. 아까 드리는데. 잠시 이거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마치고 나면은 여기 택지에 보면은 해물나라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의원 보통이 끼고 우회전하시면은 바로 옆에 그 해물나라라고 식당이 있으니까 회의 마치시고 가시고 거기 가시고 꼭 식사하고 가시죠. 성원보는 제가 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그 37명입니다. 운영위원이. 그리고 지구별로 지금 선임이 안 되신 데가 지금 9군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위임장을 써주신 분이 14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운이 되었습니다. 성운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의록을 별도로 저희들은 작성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유튜브에 하나도 가감 없이 지금 편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튜브에 바로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필요할 때에는 유튜브로 가지고는 회의록을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수십 페이지 쓸라카이 이거 뭐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유튜브로서 대체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박수로서 승인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보고의 건으로 제1호안 2023년도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건재 처장님, 예, 마이크 주시고. 들고 있어. 너무 가까이. 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소장 조건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2023년도 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14일 본보상대책위원회 발기총회에서 위원장의 제안으로 정관부 측 경과규정으로 채택 결정된 임원 구성건에 대해 2023년 11월 19일 공항접근도로 보상 요구안에 대한 임원회 시 배재인 특별위원과
박남숙 회원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배재인 상임감사님과 박남숙 감사님께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감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부 기재에 대해서는 회원의 출연금과 임원진의 기부금 그리고 일시 차입금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고 전문적인 회계 직원의 부재로 경비 지출된 영수증 등으로 전문 회계사에게 장부 기재를 의뢰하여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기 배부에 드린 회의 자료와 두 분의 감사님께서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회원 출연금 1금 3,142만 3천원이고 설립청회 시 주민협찬금 1금 162만원과 은행이자 507원이며 일시차입금 1금 6,060만원으로 총수익금은 1금 9,364만 3,507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사무실 직업 임차료 1금 1,163만 8천원이고 설립총회 회의비 1금 622만 7,920원, 현수막 및 지도 제작비 등 1금 781만 6,400원, 포함한 인건비로 사무국장과 업무보조원에게 지급된 1금 930만원, 총 지출금은 1금 5,348만 4,257원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23년 12월 31일 기준 1금 403만 9,250원이며 임차보증금 1금 1,000만원과 사무실 내 사무직기 및 에어컨 등 비품은 1금 2,612만 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4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보관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5월 중에 개최될 정기총회에 상정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의 토론에 앞서가지고 우리 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임 감사님이신 배재인 우리 상임 감사님으로부터 보고서도 감사 보고서도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만 간단한 말씀을 듣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예, 감사 배재인입니다. 감사 박남숙 안 나오셨지요? 예,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우리 지금 팜플렛에 페이지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뭔데 이 사무처장 설명한 대로 그 뒷페이지에 2023년 감사 보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 실시 현황 근거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정관 제30조 결산에 의한 2023년도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지결산서, 대차대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결산금 처리계산서 기록되고 또 감사기간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5시에 했습니다. 감사자는 사인감사 배재인 감사 박남숙, 감사 장소는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협의회 사무실입니다.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운영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행 집행되었고 내부 감사에 있어서 모든 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두 번째,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출력분 등
개수상 이상 없으나 현재 수익이 해운회비와 협찬금, 특별 차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은 또 해야 될 것이 있기에 그대로 보고합니다. 세 번째, 통장 사본 출력뿐만 아니라 통장 사본을 부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사행감사 배재인 감사 박남숙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거대한 사업장에 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 재정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또 뒤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됨을 또 감사해 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가 보니까 이런 뭐 국책 사업에 또 참여하는 것도 저도 처음이고 우리 위원장도 또 뭐 처음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 보고 또 감사를 또 하고 해서 신뢰감을 가져서 제가 칭찬 아닌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더 우리 관계되는 주민 유력자 여러분들께서 협조가 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1차년도 그러니까 반년을 감사했는데 어려움 없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임 감사님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제 자신 스스로가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인 관계로, 양철호 세계 회계 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첩부를 해놨습니다. 첩부를 해놨고, 저희들 사무실에 세세한 영수증이나 세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이 없으면 우리 조근재 사무처장께서 보고하고 또 우리 상임 감사께서 감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예, 이해가 없으므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문 해촉 결정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요거는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저기에 보면 고문, 부위원장, 운영위원 해촉 결정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요거는 우리 정용규 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는데, 거기 지구별 위원 해가지고 거기 성함만큼은 밝히지 않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 정종규 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직장 정종규 가덕도 신고한 보상대책위원회 고문 위원장 대의원 해촉 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책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확정에 따른 접근 연결도로 철도 건설의 토지 보상과 주민 피해 보상 대책 활동 및 이주 전업, 생계 대책에 대한 활동을 통해 정당한 보상 문제 해결과 보상대책위원회의 조직 강화 및 회원 간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신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에어시티 건설에 따른 주민을 대표하는 강력하고 유일한 보상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 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조직 강화를 위해 조경식 위원장 이하 6명의 위원께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고문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재차 위원장 및 사무처에서 정중히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완곡히 거절을 해와 부득불 해촉을 하기에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해촉이 결정된 고문 및 부위원장, 대의원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임원 명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직업을 운영위원 중 본 대책위원회 정관 부칙에 의거 김종길, 김세중, 강성근, 정영규, 이상대, 윤양택, 김정은, 태용성, 이용대, 고영삼, 배정은, 김재원, 김소영 운영위원은 지구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짐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종규 기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완곡하게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못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 회의 절차대로 오늘 이분들이 이제 해촉이 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저희들은 정기총회를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야 됩니다. 임시총회든 정기총회든. 왜냐하면은 대의원 부위원장이나 고문님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20명 단위로 운영되어지는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가 결연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일 이내에 저희들이 대의원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조경식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들이 우리 회원들을 20명씩 전부 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조직을 다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들어오신 분 저희들이 또 회원 개별 한 분 한 분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참여 의사가 없는 분들 쉽게 말하면 제일 처음에는 청성이나 대항 쪽에 있는 회원들이 탈퇴를 요구해 와가지고 그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탈퇴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탈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사실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분들이 사퇴를 자기들이 못하겠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원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원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희들 정관에는 제가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단체에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주, 생계, 전업, 환경. 여기에 전업만 빼놓고 3개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 분과위, 나중에 이제 전업도 들어올 겁니다만은 이 4개 분과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해주실 분이 우리 미염산단, 그쪽에 이주택지 고성대책위원장을 맡으셨던 우리 차종암 부위원장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상정 안건이 아니고 보고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분과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 10명까지도 제가 아주 독재입니다. 제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대의원이 최대의 조직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우리 정종규 기획조정실장께서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위원 선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상대책위원회 정관 제5장 기구 제23조 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3월 2일 김진옥 위원장이 이주대책분과위원장에 김종균 환경대책분과위원장에 이동명 생계대책분과위원장에 김광삼 회원을 두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계분과위원장은 김진옥 위원장의 제의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위원 중에 5명을 두기로 하고 나머지 5명의 분과위원은 회원 중에 분과위원장이 선임하기로 하여 2024년 4월 9일 인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선 이주대책분과위원회 인선은 위원장 김종균으로 하여 아래의 명부와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 위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책분과위원회 인선은 위원장 이동명으로 아래의 명부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생계대책분과위원회 인선은 위원장 김강삼으로 아래의 명부와 같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3개의 분과위원회는 오늘 상정한 건 사무안, 가칭,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에 대해 동의가 되면은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위원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종균 위원장, 그리고 이동명 위원장, 그리고 김강삼 위원장 잠깐 밖으로 나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조직은 우리 보상대책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기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이주 문제, 전업대책 문제, 생계대책 문제, 또 공사가 일어났을 때의 환경대책 문제. 전업대책에 관한 부분은 차제에 두고서라도 제일 바쁜 생계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려니까 이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출범을 시키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그래 서두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보내다가 막상 엄청난 파도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 가재, 재산 챙길 여력도 내 목숨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분은 위원장인 김진욱이의 살과 피다. 여러분들의 살과 피다. 가덕도 주민들의 살과 피가 돼. 제가 이 세 분은 오랫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운영위원 그분들 5명을 저는 당연직으로 내가 넣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을 해라. 우리 회원들 중에.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차종환 자문위원장에게 물어라. 저는 이미 경험을 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 제 양반이 기다렸던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또 응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한 각오의 말씀만 제일 중요하니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생계대책분과위원장 김광산입니다. 먼저 어제 몇 분 여성분한테 내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흔쾌히 또 위촉에 응해주셔서 더욱더 고맙고요. 생계 대책에 대해서만큼은 저를 믿는다면 저는 끝까지 양성시키고 밀고 나갈 것입니다. 뚝심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김진호 위원장님 더불어 열심히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주대책 분과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예, 저는 앞으로 그 위원장을 잘 모시고, 참 제일 중요한 그 이주대책 문제를 제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위원장 이동명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대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기보다는 오늘까지는 제가 이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오늘 이제 직을 마감하게 됐는데 마지막 하는 이 직에 제가 그 여운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사무실 앞에 이렇게 책자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정들이 이 책자에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앞에 지금 뭐 방명록은 없습니다만은 책 한 권에 조그마한 성의만 보여주시면은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책 한 권씩 가져가시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마음 가시면은 좀 우리 사무실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협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열심히 해볼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자문해 주실 일이 있으면 기탄 없이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앉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계대책국가위원회의 위원 두 분이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비아나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 연결 도로의 시행자가 국토관리청, 부산 국토관리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니까 올 말 정도 되면 저기에 대한 용지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편입되는 가구 수가 제가 보니까 지금 대항에서 생교동으로 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68.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79.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빗면. 그러니까 도로에 그 다리발이 있을 때 선창 같은 경우는 누차 같은 경우에 직각으로 수직으로 했을 때 그런 것. 근데 이게 빗면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사면이 조성이 됐을 때는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 문제만큼은 제가 관여를 하고 싶거든요. 이건 대항의 일이 아니거든. 그 뭐 대항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두 생계대책분과위원회 두 분은 청성이나 놀차나 성북 쪽에 아마 그분들을 배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두 분을 비워놨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전업대책위원회는 아직 발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이것이 다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전업에 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고항이 개수가 되고, 이 어시피가 완성이 됐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언젠가는 또 이것도 출범을 시켜야 될 그러한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제일 중요한 이 세 개 분과위원회를 먼저 이렇게 출범을 시켰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임을 했다. 이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없으시지요? 예, 그럼 이해 없으므로 이것도 보고 내용처럼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식적으로 이제 상정을 시킬 안건입니다. 제 1호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건 중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재정분과위원회 일시 차입금 보고의 건을 우리 사무처장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24년도 재정평가위원회 임시차입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평가위원회 차입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임감사 배재인님이 1,000만원, 상임고문 김무광님께서 300만원, 상임고문 김영철님께서 300만원, 그 다음에 재정고문 윤철주님께서 1,000만원, 회원 이상윤님이 300만원, 회원 이점둘님이 1,000만원, 회원 김현철님이 1,000만원, 회원 하미화님께서 1,000만원. 지난해 2023년 10월 6일 이미 일시차입금에 대해 임원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2024년 1월 24일 재정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제2차 회의를 2024년 2월 8일 개최하여 차입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은 5,900만원으로 정기총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항접근도로 확정 시 이주와 토시 보상 관련 업무와 그리고 주민생계조합 설립 준비 및 공항접근 철도 노선 변경과 가덕요새 설치에 따른 활동을 감안하면은 공항복합도시 설명회 이후 의무금 징수하여 차입금 면제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차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시키겠습니다. 제1호안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정기총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근재 사무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죠. 예, 제1호안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정기총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 신공항 추진본부 신공항도시과에서 공항복합도시 용역 변경 상황 사전 설명회 이후 가덕도 신공항 접근 연결 철도 노선 변경 및 가덕 역사 설치를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 향후 활동 범위를 정하고 공항 접근도로 건설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회원들을 위한 이주 택지 조성 요구와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건설 예정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생계협동조합 설립 등을 결정할 2024년 정기총회 개최일을 5월 20일 토요일 5-시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를 방문을 하니까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항복합도시 용역 설명회를 가진다고 석규일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이 용역은 이 가덕도 일원, 신공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7, 8일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11월 달 되면 아마 성립이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여식비 이 설명회가 아마 올 중순까지 제가 보고 25일 날 이 날짜를 회기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설명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 회기가 결정이 돼야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그마한 거지만 어디에 어디 단체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정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기를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오후 5시. 1시라고 했나요, 제가? 토요일 오후 5시 다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똑같이 요래만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회원이나 저희들이 일일이 또 협조를 구하고 장소가 이래 협조하면 그때는 또 이래 좀 무더울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뭐 어느 장소를 저희들이 또 물색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5월 25일 오후 5시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거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 정기총회는 2024년 정기총회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안을 상정시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선거를 해야 됩니다. 20명으로 조직된 회원들, 거기서 한 명의 운영위원, 대위원을 뽑는 것입니다. 왜 이래 골치 아프게 하노? 아닙니다. 신고항 특별법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제2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거를 성실한 자, 생활 기반을 성실한 자. 그래서 재정차, 이 지원 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세종이나 어느 단체에 가면 이렇게 대의원제를 둡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봤을 때 전부 다가 참여하는, 그리고 대표성을 인정받는,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나도, 그러니까 1000명의 몇 명의 운영위원이 아니고 세포화된 20명당 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어떤 의결이라든지 결정사항이 왜곡됨 없이 왜곡됨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20명의 회원에 한 명의 대우를 둔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후보 등록을 받고,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지구별로 20명씩 다 짜놨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인명부가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관리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결하고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이신 정경규 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상대책위원회 제4장 총회 제21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2024년 4월 15일부터 동년 5월 10일까지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회원 중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 위원은 5명으로 선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사항 제2호안의 고문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으로 해촉 결정에 따라 다른 권리사항에 대해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24년 2월 16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동년 3월 8일 지구별로 회원을 20명씩 조직 편제한 지구를 확정하여 본 보상대책위원회 정관 제10조 제3호에 의거 또는 제13조에 의거 30일 이내 선출 규정 정관에 의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은 4월 16일 공고하여 입후보 등록은 4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하고 선거일은 각 지구별로 대항지역은 5월 3일, 천성지역은 5월 4일, 물차지역은 5월 7일, 성북지역은 5월 8일, 동선지역은 5월 9일, 선거일을 확정하고 당선자 발표는 5월 10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로 회원이 되신 회원을 좀 더 조직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20명의 회원으로 세포조직들로 꾸려졌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세포
조직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남겨놨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간사 및 위원 5분을 이래 두었는데,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어떤 우리 정관에는 또 선거관리 규정이 불비합니다. 불비한 관계로, 그렇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면 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는 임광택 회원으로 위원장을 해서, 운영위 간사하고 이래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까지 함께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으면 제가 정종규 실장께서 보고하고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 3호안을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3호안 가칭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우리 누가 하기로 합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호안 가칭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상대책위원회 제5장 기구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보고드린 대로 본 보상대책위원회 회원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구의 지구 및 공항 접근도로 건설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는 회원들을 위한 이주택지 조성 요구와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건설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생계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것으로 기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안 설명에 관한 것은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이게 국토부 부산시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이신 김도욱 국회의원에게도 저희들이 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유상학 회원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관계로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 설명회를 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유상학 회원님 좀 수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들고 불을 끌까요? 아니요. 저 TV 모니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승학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가 아침에 녹음을 시켰어요.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녹음을 시켰고 지금 TV 화면에 녹음과 함께 제가 화면을 이렇게 컨트롤할 겁니다. 보시면서 시간이 약 9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의 비전을 보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한 질의 토의를 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반갑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생활 안전방안 모색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남북권 간문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을 통해 물류, 여객, 복합 커트로포트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근본 페이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연간 사업 주요 일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하여 2021년 2월 26일 가덕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23년 12월 29일에는 기본 계획이 수립 고시되었으며 2024년 12월 공사 착공이 예상됩니다. 공항 건설 연계 사업 일환인 공항 복합도시 건설 관련하여 하단 장표와 같이 2022년 12월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현재 각 지구별 토지 이용 계획안을 수립 중입니다. 오늘 모임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조 이상이 투자되는 가덕도 신공항 및 연간시설 건설 과정에서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소득 창출 기회 중 생계대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가덕도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위탁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또는 고시에 포함시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법적 근거 마련과 병행하여 위탁된 주민지원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민단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본문 페이지는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검토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금년 1월 9일 신설되었던 가덕도 특별법 제2조 다목 및 마목이 주민생계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마목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소득 창출 지원 사업,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생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법적 근거는 다소 포괄적으로 언급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가덕도 주민단체가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또는 교통부 장관 고시 등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할 문구는 아래 녹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사업 시행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분묘이장, 지작물의 철거, 지하수 굴착 및 원상 복구 등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첨부 세종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종 행정도시의 경우 해당 특별법 시행령에 분묘이장, 지작물 철거, 굴착공, 원상복구 등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아래 고시에서는 다양한 위탁 사업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가덕도 특별법 대비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실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신공항 건설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위탁 사업을 발굴하고 가덕도 주민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반영하는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하였던 고시에 명시할 위탁 가능 사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탁 가능 사업을 건설 단계 및 건설 후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건설 단계의 주요 위탁 사업으로 무연, 분묘 이장, 건설 현장 식당, 유류 공급, 지작물 철거, 생활 폐기물 처리, 수목의 벌채, 지하수 굴착, 도로 포장 공사, 장비 공급 등이 있습니다. 건설 완료 단계 위탁 사업으로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 도로 시설물 관리, 공원 녹지 관리, 공동주택 관리, 옥외 광고물 관리, 교통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추가 의견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본 페이지는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관련 주요 회의 일정입니다. 오늘 4월 13일은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 제한 총회를 진행하고 5월 20일경에는 위탁 가능 사업을 주민생계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추진 관련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6월 20일경에는 주민생계조합 및 그 산하법인을 변경된 시행령 또는 고시에 의한 주민단체로 인정 요청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근본 페이지는 주민생계조합 및 산하법인 설립 계획을 일자별로 나열하였습니다. 오늘 4월 13일 생계조합 발기, 5월 중에는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하고 이후 산하법인 설립을 화면 일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일정은 국토교통부 등 대관 협업 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직 구성도입니다. 보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보상 업무와는 별개로 주민생계조합이 위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또는 고시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 설립되는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및 산하법인을 화면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조합원 구성 관련입니다. 주민생계조합 구성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에 의하여 조건을 충족한 자가 조합원 가입서, 명부, 위임장, 주민초본,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을 제출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출자금은 주민생계조합의 자본금 조성, 사업 면허 확보 등을 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래 테이블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격증 관련 내용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생계조합 설립 배경, 법적 근거, 특별법 개정 또는 고시, 위탁사업 항목 선정, 향후 일정, 조직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주민생계조합 및 산하법인이 국내 최고 수준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학 형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이것이 중요하냐?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신문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항해 이주 문제, 그리고 저 직접 보상에 대해서 청성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보상팀이 뭐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임차를 해서 청성에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5월 말이나 6월 초가 되면 이미 건설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빗장을 열어 제낀 대항해 물건은, 보상은 아마 한 2개월 정도 걸리나요? 한 달 정도 걸리나? 그러면 아마 보상이 4월 말? 4월 말 되면 물건 조사가 다 5월 6일까지 자, 빗장을 걸어놓은 이 보상 물건은 전부 다 조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내입니까? 공람을 해야 되죠. 열람을 해야 되죠. 공람 공고를 해야 되죠.
자, 공람 공고가 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9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끝입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는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공탁합니다. 공탁하면 어떻게 된다? 내 땅이냐? 아닙니다. 국가 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원하러 제가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응원을 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무엇일까? 우리 회원들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건설 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이 조합을 저희들은 만들어요. 왜?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주거를 상실하는 자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줘. 근데 생계 기반을 상실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가덕도에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 사업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이 법이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십몇 년 전에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의 그 특별법에 명시해놓은 이 한 줄을 빼버렸어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무엇을? 우리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상실한 자, 이 사람들을 위한 재정착 사업, 이 행정복합도시를 할 때에 주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청장이 고시해라.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하고 주민들한테 주라. 법인 또는 주민단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다 말이야. 당사자. 생활 기반이 이 신고함으로 인해서 생활 기반이 없어지는 상실하는 자에게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에 죄송하지만 367세대는 주거를 상실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주택지에 들어가면 돼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98명, 소위 바다 내지 논밭을 입으면서 이걸 생활 기반으로 삼는 자는 197, 8명인가요? 198명. 저희들 숫자가 명확치 않습니다만 198명 중에 주거를 상실한 자는 이주택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68명이 동선 생계동으로 이주택지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제가 그 문건을 국토부나 부산시에다가 지금 전달을 하고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배재규 우리 박사님하고도 우리 교회연합회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9개인가 90몇 개인가 그거 제껴놓고요. 생활 기반을 상실한 자는 198명. 여기에 68명이 여기 올라옵니다. 가덕도 내에 재정착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눌차나 성북 청성에 70몇 분들이 나는 저 에코델타 안 가. 가덕도 내에서 나는 살고 싶어. 이러면 법대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안 나가 있어요. 주민단체라는 거. 세종시에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래 이 책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난감해하니까 세종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을 마치 그 동물을 원숭이 보듯이 해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십몇 년 전에 세종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거기에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움직였대요.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대요. 근데 13년이 지나 그리고 거기 전국적인 사례로 국가에서 하는 공공 이 사업에 있어서 국민들은
사건이 무조건 하고 제한당하고 사건이 그냥 빼앗겨버리는, 쉽게 말해 토지의 강제 수용법 아닙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말이지. 그래가 막가파식으로 그냥 공사를 진행해버리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세종에서는 그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13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그 뽑은 사례인데 왜 가덕도 김진호 김이는 그것을 걱정을 하느냐. 원숭이 보듯이, 원숭이 보듯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거를 뭐네? 국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방명이 두드리는 게 아니고 시행령 하나를 못 고쳐? 그래서 오늘 이 사모한 건을 PT를 보셨다시피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아까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장을 제가 소개시키지 않았습니까? 2달입니다. 2달 동안 제가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면 적어도 국토부 장관의 고시는 받아내. 이 제가 해야. 그러면 이 시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상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구나. 개발된 이 가덕에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생활 기반을 바다가 아니고 농사가 아니고 다른 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식들도 내 고향 땅을 다 내어줬지만 이것이 자기들의 먹거리가 된다는 이 중요한 결정을 오늘 여러분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요. 그러려면 오늘 주민생계조합의 제일 모체가 될 생계대책분과위원장 김광삼이를 설립준비위원장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선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그렇게 움직이네. 국회의원을 설득을 시키고 국토부 장관을 설득을 시키고, 대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의 고시까지도 받아내. 그래, 너가 해라. 이거 할 수 있나?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이걸만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대항은 없어집니다.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여기에는 우리 유성학 협회에서 설명했던 대로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업자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항으로 활주로로 없어지는 대항이라는 지명을 저는 가져갈 겁니다. 주식회사 대항. 주식회사 대항은 이주택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부산시에 저희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제안을 해놨습니다. 너가 이주택지 동선 생기동을 주변 개발 지역으로 선정해라. 지정해라. 그러면 활주로가 닦이는 저거, 철도, 도로, 그리고 이주택지로 주변 개발 지역으로 선정을 해주면 신공항 사업에 들어간다. 너가 보상 주고 저 산을 예열해. 그러면 부산시가, 강서구가 이주택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강삼을 분과위원장으로 하는, 그리고 조합장으로 하는 가덕도 주민생계조합에서 원형지 개발할 것.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산단을 조성을 할 때 일반 개인 기업이 허가를 이렇게 덕해요. 그리고 3만 평이고 4만 평이고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양을 합니다. 아니면 지자체에서 또 산단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또 분양원가, 감정가 이런 그렇게 또 분양을 합니다. 아니면 국가가 국가공단을 지정을 해서 저렇게 우리 녹성국가공단처럼 저렇게 만들어서 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주택지 우리가 못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원형지 개발하면 됩니다. 원형지 개발하면 조성원가 낮출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땅 우리 조합기 됩니다. 대장동이 아니고 대장동보다 더한 그런 메리트를 가진 것이 바로 원형지 개발. 저는 이것을 하자는, 그리고 이 조합은 이 엄청난 13조, 20조, 그리고 LCD까지 치면 50조가 넘어 들어가는 이 큰 사업에 음지에서 일하지 말고 좀 밖에 나가 햇빛 받아가면서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이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계조합은 우리 단체의 회원들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항에 생활 기반을 상실한 우리 대항 주민들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조합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외지인이라 그렇게 선을 끊어놓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단체의 회원도 저는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덕도 주민이라면 이 생계협동조합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이 들었을 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전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공사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공항 가보셨지요? 커피점도 있을 끼고, 커피포터도 있을 끼고, 주차장이 있을 끼고, 잘 정리된 녹지 공간이 있을 거고, 변소가 있을 거고, 비행기 안에 소독도 해야 될 끼고, 뭐 다른 사람 별 쉬는 사람이 합니까? 비행기는 우리가 못 만들어도 거기에 가지치기 하고 잔디 깎고 화장실 청소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비 쓰고. 왜 이것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우리가 해야지?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법이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부산시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골치 아픈 거 말이지 하지 말고 그냥 네, 차마 이 이야기는 못 하겠네. 그래 좀 해라 말이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나는 협동조합 만들 거야. 세종에서 했던 것처럼, 탕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가덕도 그렇게 할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일할 때 너가 법 좀 개정해줘. 요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질문하실 것도 많을 것 같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범시키기 전에 여러분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안 되면 우리 유성학 형께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정종규 실장께서 해주시든가 막 기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시간 갖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여러 각도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공부하고 이게 쉽게 이야기하고 가덕도 메어시티 내에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부속 사업을 외부로 안 주고 우리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꼭 묻고 알먹는 겁니다. 회장님 참 좋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상대책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상대 대책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냐? 몸 가지고 있고 밥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거든요. 집 가지고 있고 그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또 어민들까지도 보상대책위원장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어민들 가지고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잘 조사해가지고 뭐 대장님이 국토부가 시키게 우리가 미리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보상해준다 그러면 뭐 어디만큼 해줄지 무엇을 이렇게 안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임강택 임강택입니다. 이거는 유성학
사장님이 계속 회사에 가는 건 알고 준비를 하는데 생판 모든 뭐 사람을 갖다가 이거 몇 천억이란 그런 큰 공사인데 모르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에 유승학 씨를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학 씨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아니, 준비위원회에, 준비위원회에, 이걸, 그런데, 참고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할 때까지는, 이게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유성학 씨가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우리 유성학 회원한테는 저희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저하고 계속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하고, 그냥 이제 PT 자료도 좀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그 다음에 우리 생계협동조합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우리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과위원회가 선임이 된 거는 저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선임을 하였고, 그것은 저하고 가장 이 스텝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 그래서 정관에 무조건하고 독선적인 그런 규정이지만, 위원장인 제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 스텝들을 구성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정관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리고 다 통과가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좀 난처한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유성학 회원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갑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을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5월 달에, 예, 정기총회 때 저희들이 또 다 같이 이렇게 또 인선을 다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참여하고 또 같이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는 대의원들이 20명씩 조직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조직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무조건 하고 5명, 그러니 15명. 그 다음에 현정에 5명, 15명. 예. 이 30명을 제가 독선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은 15명은 우리 대의원 중에 그렇게 5명이 배치되고요. 위원장만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소개드렸다시피 제 살과 피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 좀 안 두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산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불가능이 이걸 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PT 내용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기 배부한 내용대로, 이 정책 제안서 내용대로 그렇게 여러분께서 우리 신공항보상대책위원회 산하에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설립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라든지 지금 생계조합이라는 게 경력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그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공적으로 원하는 지업 또는 이익 배당금, 유보금을 제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갑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들은 이해는 하나 여기 지금 표시하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준비되거나 할 상황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원장님도 한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고시 쪽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시를 반영시키려면 여기 다른 조합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여기 한 팀이 돼서 국토부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가 대표되는 조직이란 걸
알려주는 이런 합일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들었던 경쟁력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하면서 걱정되는 게 큰 테두리는 이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우리 골프 칠 때 설거지 잘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또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금방 그 부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보통 뭐 조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활협동조합, 뭐 의료생협, 그래 한 뭐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합이라는 것은 관련 법에 상당히 좀 저촉을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뭐 어떤 위원회 하는 것보다 법으로 어떤 제재를 받고 법으로 보호받는 조합 형태로 뛴다면은 상당히 파워도 있고 정부하고 어떤 협상에서 우위를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추진력, 그 다음에 그 조합의 구성원, 그 다음에 그 행위 있어가지고 뭐 6개월 단위로 앉아 뭐 감사를 받거나 아주 세세한 것까지 법에서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추진력 있고 또 조합 구성원들이 한 300에서 500명 정도가 아마 이게 또 아마 참여가 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관련 법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된다면은 정말 좀 당차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여기 가덕에서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제는 뭐 하자라는 중요하지만은 하자고 결정이 나면은 그 뒤에 실행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엄격하게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그런 분들이 앞에 리더가 돼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 생각되집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견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신고항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이소. 여러분들은 이 조합에 죄송하지만 회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신고항건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를 상실하는 자, 생계 기반을 상실하는 자, 그 자들만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을 하는 건 이깁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면 김진호이가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못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나설라 할까요? 저희들 회원 90명이 지금 현재가 70명입니다. 90명이 이 5월달, 6월달 되면 이 편입 도로에 들어갑니다. 공항복합도시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1, 2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 2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 중에 필지가 350필지입니다. 토지까지 치면 한 분이 두 개의 토지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우리 회원이 근 200명이 이 신공항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조직부에 보면 우리 단체가 최상위 단체입니다.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계조합은 이런 당사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조합. 그래서 아까 유성학 그리고 우리 임광택 그리고 금방 우리 전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따를 겁니다. 예. 거기에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요. 예, 그거를 지금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주식회사 가덕에너지, 주식회사 가덕도, 주식회사 대항, 이거는 전문 CEO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과 제가 이야기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있는 주거를 상실하는 자, 그거는 이주택지만 하면 되고, 생계 기반을 상실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합이니, 여기에 자격 있는 사람은 분과위원 중에 김광삼이밖에 없습니다. 김광삼이는 대항에 살고 집도 뜯기고 자기의 생활 기반인 낚싯배도 다 내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협동조합이야. 뭐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퍼뜩 해놔야 법에다가 이거를 넣어놔야 적어도 공단이 출범할 때 우리 거 좀 내놔라.
대신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생계협동조합에서 벌어들이는 이득금은 내가 가져가지 말아 말이야. 우리 보상대책위원회에다가 다시 백회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1, 2년 뒤에 여십기가 되었을 때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때 가덕도의 힘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오늘 결정해 주시라는.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생계조합을 만들려고 하니 2달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생계대책위원장인 김강삼을 여기에 발기준비위원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예. 보상대책위원회의 생계대책이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생계대책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시는데 아직까지 초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된다고 위원장님이 가서 우리도 해달라 했을 적에 생계대책위원장이 CEO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문 경영위를 해가지고 찾아서 내면된 그런 것이나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위임을 해가지고 이걸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게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승인을 해주는 게 제일 우선 방법입니다. 뭐 자꾸 이야기해봐야 머리 아프고 시간만 잘못하니까 오래 하도록. 고맙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 예. 자, 그러면, 원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오늘부로, 발기준비위원회입니다. 발기준비위원회 구성권과, 그거는 제가 아까 추천드린, 이 우리 보상대책 협의회의 분과위원장이시거든요. 생계대책 분과위원장인 김강삼 분과위원장을 조합 발기준비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하고, 그 발기준비위원은 10명 범위 내에서 구성토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일을 착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생계대책위원이 아까 구성원이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바꾸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발기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이 4개의 분과위원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모든 컨트롤 타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어주려고. 단지 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계협동조합은 당사자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계속 내놓고 할 건데, 요거는 뒤에 추후에 설명하는 거라고 일단 지금 68분입니다. 예. 68분 플러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 우리 회원들, 거기, 아니, 5월 달에 아직까지 토지 수용 조서가 나오지 않았고, 연결 도로에 대한 것이 5월 초나 6월 초에 나온다 하니, 그래 되면 여기에 이제 땅 들어가는 분들, 집 들어가는 분들, 그분들도 우지됩니까? 당사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대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지금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 토지도 다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시작을 하자. 지금 늦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5만 제곱미터 어떤 거? 맞습니다. 5만 평. 그거는 뒤에 이제 책 읽어보시면 되고.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에 진행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는 지금 자본에 대해서는 크게 발기 준비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정관은 제가 첨부를 해놨고요. 거기 많이 수정이 될 겁니다. 법무사 비용 해봤자 한 200만 원 내고요. 그 다음에 식사비 이런 거는 분과위원회 활동으로서 우리 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 내가 되면 그것도 발기 총회까지 가는 데는 큰 경비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이제 이주대책 문제하고 도로 문제하고 이 법 개정 이것 때문에 서울을 몇 번 오고 가는, 그거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생계협동조합도 저희들이 끌고 가겠다, 그런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금 가지고 지금 생계대책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정상들이 아니면 무슨 자금을 뜻대로 말을 해서 해야 되는지 물론
저 조합의 구성이라는 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찌 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조합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회원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발기준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 이거를 출범을 시키자. 그럼 창립총회가 한 2달 정도, 5월 25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발기총회를 할 겁니다. 발기총회 때는 저희들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발기준비위원들, 이분들이 당사자로 돼 있는 이분들이 발기총회를 하는 거예요. 발기총회에서 자기들이 출자를 조합원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시발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왜 거기에 조합장으로 선출될 발기총회에서 제가 볼 때는 김광산 우리 분과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한 당연하 싶은데, 이분 역시 저희들의 분과위원장 한 분에 지나지 않는다. 통솔 가능한, 쉽게 말하면 그런 조직이 된다. 그래야 유기적으로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조직표를 책 뒤에 보면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질의 토론은 이만 종결하는 걸 하고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통과시키라 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예, 이해가 없으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공약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촉구 결의문을 여러분한테 그 김광삼 우리 발기준비위원장이 대신해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김도읍 당선자께 권합니다. 정치적으로 변방이었던 부산 강서구가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독립선거구가 되고, 우리 강서 주민들의 선택은 자랑스러운 강서 출신 삼선 김도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에서 가덕 신공항 접근 철도 10.5km 지점에 가덕역사 설치를 공약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이에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가덕역사 설치는 공항 건설로 주거와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가덕도 주민들의 이주 택지 요구와 생계 대책 마련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기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김도읍 국회의원은 지체 없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동선 생교동 마을에 이주 대상자들을 위한 이주 택지 조성에 중단 없는 강서 발전을 약속한 강서의 희망인 김도읍 국회의원이 직접 앞장서라. 하나, 공항건설 사업 예정지구 내의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당사자들로 구성된 가덕도 신공항 주민생계조합,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호 소득 창출 지원 사업 및 재정착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법인 또는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명시조항을 신설 개정할 수 있도록 강서 국민들의 자무시민 사선 국회의원이 될 김도읍 국회의원이 직접 앞장서라. 하나, 이 모든 것은 결국 공약으로 약속한 가덕역사 설치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부산시에서 구상 중인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확정짓고 정치적 변방에 머물렀던 강서구를 세계 최고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로 만들어 만대에 거쳐 자부심이 될 강서 출신 김도읍 국회의원이 직접 앞장서라.
24년 4월 13일 가덕도 신공항 보상대책위원회 이사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십시다. 예. 이 촉구 결의문 이런 거는 좀 간결해야 됩니다. 제가 소위 대학 다닐 때부터 글제인데, 내가 이런 걸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정중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촉구 결의안에는 왜 몇 개월 동안 공항 접근 철도의 역사에 그렇게 매달렸는지 지금쯤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덕 역사를 만들어서 대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주택지를 만들어주고 향후에 공항복합도시가 건설이 되었을 때 그 공항 철도 역사 주변에 우리의 생계 터전을 마련하자는 그 뜻이 있습니다. 많은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공약화하기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업소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산시 의회를 움직여야 했고 강서구 의회를 움직여냈어야 했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항복합도시를 구상 중인 부산시의 그림판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 이 글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이십니다. 지금 한간에는 원내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로까지 또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강서 출신이고 우리 김도 국회의원에게 이 가덕 역사 이거를 공약화하도록 한 거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임기가 끝나자 바로 22대 국회 임기를 또 시작해야 되는 우리 김도 의원에게 제가 이것을 빨리 만들었어요.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던 것처럼 중단 없는 강서 발전을 외쳤다면 에코델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세계 최고 트라이포트 중심이 설 이 가덕도, 이 에어시티, 여기에 역사 만들어서 대학 주민들 역세권 주변에 이주택지 만들어주고 우리도 거기 들어가고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월요일날 김도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뵙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때 자구에 문제가 있거나 좀 뉘앙스가 이상하시다 이런 게 있으면 요거 고치라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원한 대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원안에 동의하면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세 가지를 돌려보니까 조그만 해수욕장이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가 이거 매립할 때 해수욕장 바깥으로 매립을 한다는데 우리 해수욕장 하나 만들어주라. 그러면 매립한 데다가 억지를 쓰면은 해수욕장을 못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럼 땅이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잠깐 서가 계시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위원들이 전부 3분의 2 이상 결연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를 급하게 또 오늘 여러분께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통과시킬 때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께 추천 또 통과시켜 주셨죠. 저렇게 매사 관심이 있으시고 열의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세도 원만하시고 많으십니다. 우리 임강택 선거관리위원장이십니다. 예,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원안대로 예 그렇게 저희들이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해 없으시지? 예, 그러면 촉구 건의문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 한 2시간 됐네요. 역시 임시총회답습니다. 그래서 기타 토의 사항이 시간 관계상
없는 걸 하고, 아까 우리 사무장께서 소개했던 대로, 그리고 해물나라, 거기서 이제 저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저녁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명 사무장, 정말, 제 친형 같은 사람입니다. 제 독학이신데, 저희들 발전협의회, 그러니까 저희들 가덕도 사단법인 가덕도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장을 맡고 계시고, 조건재, 정종교 이 두 분하고 이분이 저를 사실 일으켜 세운 분인데, 발전협의회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환경대책 분과위원장으로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장을 오늘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이제 해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여러분 큰 박수로서 그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